조계종 진제 종정예하는 신축년 동안거 해제법원을 통해 해제 후에도 늘 의심하고 화두를 챙겨 정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와 대한불교청년회가 청년 포교를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불자 장병들의 전역 후 신행생활 등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문화유산의 향유 기회를 넓히고 활용 가치를 높이는 토대가 담긴 문화재 활용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의왕 청계사가 정월 기도법석에서 가람방생 법회를 열어 코로나 시대 방생 문화의 새 모델로 주목받았습니다. 조계종 주최 불교 영어 퀴즈 대회에 우승하면서 화제를 낳은 베트남 출신 한국 박사 강요호 스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진제법원 대종사가 신축년 동안거 해제를 맞는 2천여 명의 대중에게 해제 후에도 부단히 정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진제 대종사는 해제법원을 통해 해제일이 됐다고 화두를 놓아버리고 정신없이 산천을 다니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화두를 챙기고 의심해야 할 것이라고 설했습니다. 이어 각자가 앉으나 서나 가나 오나 자나 깨나 일제처 일제시의 화두를 챙기고 의심하기를 하루에도 1000번, 10,000번 흐르는 시냇물처럼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진제대종사는 특히 성가 5종으로 선의 황금시대를 구가한 중국 당나라 시대 운문족을 개창한 운문선사의 구법 일화를 언급하며 물러서지 않는 정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계종 전국선원 수자회는 신축년 동안거에 전국 100개 선원에서 총림 251명, 비구 1,097명, 비구니 630명 등 모두 1,978명의 대중이 용맹정진을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와 대한불교청년회가 청년 포교를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불자장병들의 전역 후 신행생활 지속과 군포교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인사교류에도 나섰습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가 키바 대한불교청년회 장정하 회장과 이상욱 전 부회장을 파견 근무자로 임명했습니다. 이들은 매달 주기적으로 군종교구와 협의를 갖고 군포교 프로그램 개발 같은 전법 사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아울러 두 기관은 청년 포교를 위해 상호 협력 관계를 지속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청년 불교가 할 일이 많고 또 그동안 말만 청소년 불교, 청년 불교 했는데 어떻게 보면 큰 성과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활동적으로 앞으로 하면은 그동안에 좀 우리가 소원했던 또 포교에 있어서 부족했던 부분을 금방 만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대불청은 불자 장병들이 전역한 뒤 신행 생활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이들을 관리하는 데 힘쓰기로 했습니다. 각 사찰 청년회와 대학 불교 동아리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맡는 겁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군내 종교 중립 등의 문제로 불자장병의 후속 관리가 방치된 상황이었지만 군종특별교구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이 같은 걸림돌을 제거했습니다. 제대한 장병들 전부 명단을 뽑아가지고 대불청하고 협의해가지고 그 지역에 사찰하고 연계해주고 또 대불청에서도 관리하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좀 하면은 그 앞으로 잘 될 것 같아요. 불자장병들이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대불청의 몫입니다. 틀에 박힌 종교 활동에서 벗어나 신세대 장병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조성해서 법당에서만 이렇게 딱딱한 경전, 군인들이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교구장 스님과 협약을 해서 MZ 세대에 맞는 포교 방식, 운동 분야라든지 예술 분야라든지 다양하게 저희들이 구청을 해서 줄어드는 청년 불자를 이제 폭을 넓히는데 저희들 대불청이 작지만 힘차게 한 발 한 발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협약은 군내 전법 활동이 사회로까지 이어지기 어려운 청년 포교에 활로를 열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문화유산의 향유기회를 넓히고 활용 가치를 높이는 토대가 담긴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어제 문화재 활용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 활용 사업 육성을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활용 사업 정책의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시행 계획을 연도별로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문화재 활용 사업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과 문화재 활용 사업 지원센터, 전문 인력 양성 전문기관 등을 지정해 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보존과 활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활용 사업의 지침을 마련하고 국가나 자치단체는 활용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박정 의원은 최근 들어 문화재의 진정한 가치는 보존을 넘어 활용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나치게 보존에 초점을 두고 있는 현행 법 체계를 개선하고 활용 사업의 효과를 높이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불교의 방생의식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 죄를 씻어주고 복을 짓는 행위로 시대 흐름에 따라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데요. 의왕 청계사가 정월기도법석에서 가람방생 법회를 열어 코로나 시대 방생 문화의 새 모델로 주목받았습니다. 현장에 정영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국불교중흥조 경허대선사와 그 제자들의 치열했던 구도 정신이 서린 의왕 청계사. 동안거 해제를 즈음해 정월 방생 법회가 봉행됐습니다. 부처님 전에 살생의 업을 끊고 보살행을 닦고자 하는 서원이 의식을 직접 주관한 주지 성행 스님의 간절한 목소리에 담겼습니다. 열애 설법인 대승의 방등경에 따라 3기의 계를 일러주며 열애의 10가지 명호를 외우고 12인연법을 설하려 하옵는데 이 중생들의 엽장이 두텁고 심성이 허리오니 바라옵건대 삼보의 위실력으로 도살펴 불쌍히 여겨 거두어 주시옵소서. 합장 기도로 함께한 신도들은 업장 소멸의 발언을 세워봅니다. 온 가족들 건강하고 아무 탈 없고 또 나라가 이리 으스스하니까 좀 빨리 좀 회복되게 해주. 본격적으로 이어진 방생 의식. 미꾸라지 생물이 든 컵을 두 손으로 감싼 신도들이 줄지어 걷기 시작합니다. 발걸음을 뗄 때마다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겨봅니다. 오늘 날도 좋고요. 정말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라도 해주시니까 너무 좋아요. 경내에 준비된 대형 수조 앞에선 컵 안에 든 생물들이 떨구어지고 건강한 자연과 생태계를 직접 손으로 가꾸는 신도들의 모습에서 생명 살림의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거기서 하는 거랑 여기서 하는 거랑 큰 차이는 없어요. 없고 저는 어쨌든 느낌도 좋고 감회가 새롭고요. 코로나가 있어도 진작에 왜 이런 생각을 저희도 못했을까 할 정도로 그냥 그런 마음이 들고 너무 흐뭇합니다. 청계사 소유임자 스님들은 신도들을 대신해 수조 속의 생물들을 인근 호수로 옮겨 놓아줬습니다. 청계사가 처음 선보인 가람 방생 법회는 대중 이동과 번잡함을 줄인 코로나 시대 방생 문화의 새 모델로 주목됩니다. 그동안 방생을 하지 못해서 미뤄왔던 방생의식을 함으로써 가정과 개인 그리고 나라의 운명 모든 것이 다 복덕구족하여 만사가 여의하고 소고소원되기를 간절한 마음에서 방생의식을 함으로써 사찰이 예경과 수행 공간을 넘어 생명 살림의 상징으로 역할과 가치를 넓혀가는 상황에서 청계사 가람 방생이 갖는 의미는 한층 커 보입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회식의 한복 논란으로 중국의 문화 침탈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복의 역사를 조명해 우리 고유의 의복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국악 콘텐츠가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퓨전 국악그룹 비단은 중국의 역사 왜곡 시도에 대응해 한복을 주제로 한 신곡 한이 아리랑을 발표하고 한복의 유래와 역사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신곡 한이 아리랑은 단아하면서도 기품 있는 전통 한복의 아름다움을 외국인들에게 익숙한 한국 대표 민요 아리랑에 담아냈습니다. 이와 함께 한복 다큐멘터리는 영어와 중국어, 프랑스어 등 9개 언어로 제작돼 주 러시아 한국문화원 등 외교 공간에서 해당 국가의 언어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퓨전 국악그룹 비단은 이와 함께 2년 만에 내놓은 정규 5집 음반을 통해 8만 호국불과 파랑새의 꿈 등 불교 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신곡과 해인사 불국사에서 촬영한 뮤직비디오를 선보였습니다. 조계종 제2교구 본사 용주사와 여주 신륵사가 동국대에 각 1,000만 원씩 모두 2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는 동국대 본관 5층 건학위원회 회의실에서 용주사 신륵사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은 건학위원회가 지역 사찰과 동국대에 재학 중인 해당 지역 출신들을 연결해 수여하는 방식으로 이번에는 경기도가 고향인 장학생 20명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포항 원법사를 시작으로 제주 관음사와 구례 화엄사, 용주사와 신륵사가 장학금 기부에 참여하면서 장학금 수혜 인원은 모두 50명으로 늘었습니다.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은 동국대 재학생 가운데 용주사와 신륵사에서 일일이 장학생 한 명 한 명을 선발했다며 사찰과 장학생이 좋은 인연을 계속 이어갔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BBS 불교방송이 불기 2565년 동안거 해자를 맞아 종정 예하를 비롯한 전국의 주요 총림 방장 스님들의 동안거 해제법어를 특집 방송합니다. 먼저 조계종 종정예하 진제법원 대종사의 동안거 해제법어는 오는 16일 오전 6시 30분과 17일 오후 4시 30분, 18일 오전 9시에 BBS TV로 전국에 방송됩니다. 해인 총림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의 동안거 해제법어는 16일 오전 8시 40분과 17일 저녁 8시 30분, 19일 낮 12시 30분에 방송되며 영축 총림 통도사 방장 성파 스님은 16일 오후 3시, 17일 오전 8시 40분, 밤 9시에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조계 총림 송광사 방장 현봉 스님의 동안거 해제법어는 16일 밤 9시 30분, 17일 오전 6시 30분, 18일 오후 3시에 BBS TV로 만날 수 있습니다. BBS 불교방송의 동안거 해제법어 특집 프로그램은 전국의 케이블 TV와 IPTV, KT 올레 232번, SKBTV 306번, LG U+ 276번, 스카이라이프 180번 등을 통해 시청할 수 있고 BBS 앱과 홈페이지, BBS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출신 스님으로는 최초로 한국 박사 학위를 받은 강려효 스님이 최근 조계종이 주최한 불교 영어 퀴즈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 화제가 됐는데요. 한국에서 한 베트남 불교 교류와 다문화 가정 지원 활동 등에 힘쓰고 있는 강려효 스님을 전경윤 보도국장이 만났습니다. 네, 스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베트남 스님을 한번 모셨습니다. 각녀효 스님이신데 베트남에서 출가하셔서 한국에 오셨지 않습니까? 예. 한국에 오신 지가 이제 16년쯤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한국에 어떻게 오게 됐습니까? 그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출가하고 나서 하고자 하는 일은 그 불교 대학에서 교수 되는 것입니다. 예. 근데 그 당시에 베트남에서 그 불교 학위 과정이 없어서 근데 불교 대학에서 강의하고자 하면 박사 학위 있어야 됩니다. 그 계기로 그때 동국대학교가 다른 대학교도 장학금 받게 되어서 또한 저와 한국에 깊은 인연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대학을 마치시고 불교 대학을 나오시고 박사를 하려고 했는데 하기가 과정이 없어서 우리나라에 오셨다 그 얘기군요. 예. 지난 2020년에 말씀하신 대로 동국대 불교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예. 아, 그게 그 논문입니까? 네. 이 베트남과 한국 불교에 대한 비교 연구를 하셨는데 예. 이 논문에서 어떤 걸 주로 이렇게 다뤘습니까?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면 근세 한국과 베트남 설불교 연구입니다. 그중에 서산종과 베트남 중림파 선사상 형성 과정과 네. 수행 방식은 비교하는 논문입니다. 예. 스님이 이제 베트남에서 출가하셨는데 우리 또 집안에 스님이 또 3분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베트남 불교도 역사가 2000년이 넘었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론 중국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고 또 틱나탄 스님 입적하셨습니다마는 틱나탄 스님을 배출한 베트남 불교 이 특징이나 또 우리나라 불교와 비교해서 좀 어떻습니까? 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베트남 불교 특징은 중국 불교 들어오기 전에 남방 불교 먼저 들어왔어요. 인도 불교, 중국 불교.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방 불교와 북방 불교 동시에 발전하는 나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세에 들어와서 대만 불교, 티베트 불교도 그 활발하게 그 받아는 그 자세로서 해서 다양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11개 종파가 있어요. 각 종파의 특색은 그대로 보유하지만 베트남 중앙 승가 운영회 있어요. 그런 운영위원회 있으니까 통일성도 있는 것은 베트남 불교는 그 특기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그 느끼는 거는 또 2000여 년 역사에서 호국 정신이 강하고 또 봉사 정신도 강합니다. 베트남 말로는 그냥 사찰 물건은 그냥 불의 물건이라는 개념까지 언어 속에 들어가고 있어요. 절에 무조건 다 공짜로 해주는데 그만큼 불교는 그 민족성과 화합하게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스님이 최근에 조계종하고 중한 인도 대사관 또 인도 문화원이 주최한 불교 영어 퀴즈 대회에서 이게 스님부 일반부가 있는데 스님부 우승을 차지했어요.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걸로 이번에 또 드러났는데 말이죠. 이번 대회에 출전하게 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저 원래 개인적으로 이 불교 역사 문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은사 스님도 20년 동안 그 1년에 2번은 신도 데리고 성지 순례합니다. 인도에. 저도 따라가고 또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신도들도 성지 순례는 이끌어가려고 해서 특히 인도 불교 문화에 대한 관심이 남보다 더 많다 하고 또 박사 학위에 지도해 주신 지도 교수님도 그 불교 사학 쪽의 전문 학자이라서 좀 많은 것을 또 배우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는 그 응시했는데 잘 되는 것도 예측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 개인 이유는 상금도 받고 싶었어요. 베트남 사찰 건립 기금에 상금을 받아서 그거는 기부하려고 해서 그거는 잘 이루어졌어요. 그것도 다 기부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스님께서 우리나라에서 여러 활동을 하고 계신데 결혼 이주 여성들을 위한 상담, 통역, 또 이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적응하기가 또 쉽지도 않은데 자녀 교육 이런 걸 많이 하신다는데 또 어떤 활동하고 계신지 좀 소개해 주시죠. 주로는 베트남 이주 여성분들의 그 고민 그리고 아이들 교육 문화적 그 여러 가지 베트남 문화하고 한국 문화의 그 소통하고 교류에 관한 상담은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스님이 이제 여기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SNS도 많이 하시고 법회, 성지순례, 템플스테이 이런 걸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저 실은 학위는 따고 나서 바로 베트남은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근데 공부하는 과정에 대한 그 어린이 이 법회 지도 맡게 되어서 알게 되는 거는 다문화 가정들은 특히 이주 여성분하고 그 어린이들이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엄마하고 의사소통 잘 안 되고 아빠도
그 나이 차이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경제적 형평이 문제가 너무 많아서 심리 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애들을 교육은 일주일마다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조금 더 자존적이고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더 하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서 다양한 프로그램은 그렇게 하게 되었어요. 네. 네. 그리고 지금 경기도 파주에 베트남 불교문화센터 건립을 지금 진행하고 있죠.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한국 대학과 베트남 대학 간의 MOU 체결. 네. 이것도 지금 뭐 준비 중입니까? 아니면 뭐? 베트남 사찰 건립은 좀 시작되었고요. 7월 달에 좀 완공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도 베트남 불교대학, 동국대 그 불교대학과 MOU 체결 그리고 그 유학생 상호 유치, 그 불교 학술 대회, 그 교류 등 여러 면에서 한국과 베트남 문화 그 문화 대사 역할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지금까지 베트남 출신의 각여효 스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정월 대보름에 먹는 불엄과 오곡 등의 가격이 지난해보다 저렴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격 조사기관 한국물가정보는 오는 15일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주요 10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에서 구매할 때 드는 비용이 12만 4,600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7.2%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생태관광 제주에서 가로수 아래 설지도, 숲길을 걷게 될 지도를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생태관광 지도에는 제주 지역 생태관광 인증마을과 숙소 현황을 비롯해 휴양림, 숲길, 람사르 습지, 가로수길, 나무 정보 등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동북아 역사재단은 한일 국교 정상화 회담 과정에서 일본이 생산한 외교 문서 6만 장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해설한 5권짜리 자료집, 한일 회담 일본 외교 문서 상세 목록집을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회담은 1951년 10월 20일 시작해 1965년 6월 20일 마무리됐으며 주제는 기본관계, 청구권, 어업, 문화재 등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상으로 2월 10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